예,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AI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과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그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고 데이터 과학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란 말 많이 들어오셨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최근에 갑자기 부각된 아주 소위 말하는 핫한 그러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 처음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예전에부터 30년 이전부터 이렇게 연구되어 온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AI가 갑자기 이것이 부각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AI는 룰을 학습하고 그 룰에 대해서 룰을 입력하고 그 룰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한 다음에 룰을 자동적으로 세팅하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또 자동적으로 또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그런 학습의 과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똑똑해지는 그런 AI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AI는 기존의 룰 기반의 AI가 아니라 데이터의 학습에 기반해서 AI를 연구하고 그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학습 내용을 여러분이 함께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AI가 갑자기 왜 이슈가 됐는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룰 기반이 아닌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만들어가고 그걸 활용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이전과는 달리 자동화된 서비스를 넘어서 자율적인 서비스를 가져오는 소위 말하는 혁명 수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혁명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핵심 기술은 뭐냐? 바로 초연결 기술 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예전에 어떤 연결의 범위가 주로 컴퓨터 정보 처리만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럼 그들만의 소위 말하는 리그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2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연결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시대에서는 정보 처리 기기를 넘어서 전기가 흐르는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세대 연결까지 가가지고 전기가 흐르지 않아도 특히 정보 처리 기기가 없어도 연결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연결의 범위로 진행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갖고 오느냐? 예전에는 제한된 어떤 국한된 영역에서의 정보만 흘러 들어왔는데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가 습득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정보의 깊이도 상당히 넓어지지만 다양한 정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사물을 그리고 정확하게 정황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서의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의 양과 소위 말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 소위 말하는 너비가 확장되면서 풍부한 데이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정황을 인지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져서 소위 말하는 자동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자율적인 서비스로 발전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실제로 사용자가 예를 들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는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왔는데 왜 왔는지도 알아서 실제로 쿠폰을 보내준다든가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컨디션을 파악한 다음에 바람을 좀 내게 한다든가 이러한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지고 켜지는 이러한 수준을 자동화된 서비스를 넘어서 그 사물이 어떠한 정황에 있는지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컨텍스트라 그러는데요. 정황을 인지해 가지고 최적의 자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서비스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자율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의로 제작된 룰 기반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식 넣어놓고 데이터를 넣고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스스로 학습하다 보니까 공식이 체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공식을 때에 따라서는 변형도 시키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식을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보다 바로 AI고, 그 AI의 바로 전 단계, 가장 큰 핵심이고 전제 조건이 바로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룰 기반이 아닌 학습 기반의,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를 배우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데이터와 AI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는 그럼 왜 이 데이터가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왜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가 출현하지 못했을까요? 역으로 얘기하면 왜 지금은 데이터 기반의 AI가 출현했을까요? 저희는 몇 가지의 그런 배경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가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장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CPU라든가 GPU 이런 정도로 하면서 상당히 계산량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TPU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계산이 가능해지고, 처리가 가능해지고, 분석이 가능해지고, 시각화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룰 기반이 아닌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의 출현 배경 첫 번째, 바로 그것은 퍼포먼스가 좋은, 성능 좋은 하드웨어의 출현이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는 그 그릇을 가지고 그릇에 담아진 그런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요리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분석 부분 중에서 다양한 알고리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신경망, 물론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거있지만, 그 다음에 또 K-민스 알고리즘이라든가 또 KNN 알고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계속 최적화되고, 기존에 있었던 알고리즘도 있거든요. 근데 하드웨어에 부합돼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훨씬 더 최적화시키고 훨씬 더 다양한 알고리즘이 생김에 따라서 이 데이터 학습 기반의 우리 AI가 출현하게 됐다. 그 정수가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들었다시피 깊게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엔진인데요. 이런 알고리즘이 또 하나의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를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의 최적화 그리고 알고리즘의 다양화가 바로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를 출현시키는 배경이 됐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깊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알고리즘이 다양해지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또 데이터를 이슈잉하는, 즉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요. 데이터를 뱉어낼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사물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센서링된, 수집된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빅 돼가지고 실제로 데이터의 출처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게 된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한 데이터 학습 기반의 어떠한 AI가 나타나게 된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또 물론 창출할 수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의 출현 배경, 첫 번째는 바로 하드웨어,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세 번째는 하냐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다양해진 것이 이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의 출현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데이터 과학이라 그러고요. 최근에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슈에 됐던, 요즘은 조금 그 용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은 빅데이터.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정리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총틀어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물론 좋죠. 근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이라든가 데이터의 소스가 출처가 많아졌다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해석에 맞추어서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창출하여야만 그 데이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데이터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우리 말하는 데이터 분석이고 과학이고 그리고 AI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데이터가 다양해지면서 서로 초연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새로운 융합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버 물리 스페이스 공간, CP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출처가 현실 공간에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연결 기술을 통해서 또는 분석을 통해서 융합화된 공간, 이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 공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가치가 단순히 모아진다라고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새롭게 생겨진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은 다양한 데이터의 공간, 많은 양의 데이터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융합 공간 내에는 바로 분석의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론의 엔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 또는 더 진일보해서 추천까지 하고 추론까지 하고 훨씬 더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AI. 사실 그래서 데이터와 AI를 서로 떠놓기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 해석한 다음에 이 AI 값에 AI 엔진에 어떤 지능이잖아요, 지능. 여기에 입력값으로 쓰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과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스마트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인텔리전트 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 인텔리전트 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단순히 버튼만 기계적으로지 않고 버튼으로 누른다고 해서 스마트카가 될까요? 되지 않고 그거는 스마트카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고요. 당연하게 가까이 간다 그래서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이것도 스마트카의 본연의 모습은 아닙니다. 스마트카의 본연의 모습은 소위 말하는 커넥티드 카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한다든가 그리고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봐서 자율적으로 위험 사항을 알려준다든가 그리고 자동차 내의 모든 센서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공유하면서 추론해가지고 이거 지금 한 5분 후에 차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게야말로 스마트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스마트카의 하나의 큰 특성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의 기계적인 그런 자동차와 그리고 그 기계에 내재화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또 하드웨어나 그다음 센서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융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역할, 이것이 바로 스마트카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과 AI의 접목체, 소위 말하는 이걸 가지고 최근에 어떤 것까지 발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운전하지 않고 스스로 바깥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날씨를 봐서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들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과학과 AI의 최적의 어떠한 신가치 창출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여기서의 스마트도 인텔리전트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어떤 생산의 공정에 있어서 첫 번째 기계, 두 번째 기계, 세 번째 기계가 각각에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뭐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분리해 주거나 또는 케이스에 담아 주거나 이런 역할만 주로 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계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연결이 돼 있다는 의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가 공유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계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두 번째 기계가 가져가서 보니까 다섯 번째 생산한 제품이 약간 조금 불안정한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기계가 받는 거죠. 두 번째 기계가 받아가지고 다섯 번째 제품 또는 원부자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봐가지고 요거 불량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작업을 하자. 이걸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서로 각 공정이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액션, 생산을 늦춘다든가 생산을 또 정밀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띠띠띠띠 고장이 나면 사람이 가서 고장을 봤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고장 여부도 미리 징후 예측을 해서 스스로 치료도 하고 그리고 미리 중요하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것도 뭐다? 데이터와 AI가 결합된 최적의 어떤 서비스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스마트 시티 부분입니다. 스마트 시티도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때 스마트 시티, 유비쿼터스 시티라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즉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된 그때의 의미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연결만을 의미했습니다. 즉 아파트와 아파트가 서로 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아파트와 경비사무소가 또 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연결의 관점에서의 이게 시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연결을 통해서 또 연결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뭐 지하의 매설물이라든가 그다음 기후의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의 정보라든가 이러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의 공유의 의미는 다양한 정보와 대량의 정보가 모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추론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최적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 그걸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과학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다양한 필요 이상의 그러한 접합 또는 융합을 통해서 최적의 그런 신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모두를 위한 AI,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당연한 전문가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기초가 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본 강좌의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문제를 해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우리가 전문 직업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데이터 과학자, 왜 공학자라 하지 않고 데이터 과학자라고 했느냐. 자, 소위 말하는 영어로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겠는데요. 지금의 공학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석의 알고리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AI 엔진을 좀 더 똘똘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데이터 공학자라고 할 수 있고 또는 AI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데이터 과학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 공학자가 만들어낸 산출물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전문가를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본 수업의 가장 큰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공학자가 아니라 바로 데이터 과학자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각 분야가 있습니다. 보안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예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각 분야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산업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산업사회의 문제를 좀 어떻게 풀 것인가. 예전에는 직관적으로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룰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근데 사회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또는 산업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단편적인 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의 AI처럼 룰만 가지고 공식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보자. 즉 룰 가지고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 방법을 아예 원초적으로 바꿔서 근원적으로 바꾸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고민을 하자는 게 뭐냐? 바로 데이터 과학자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각 비즈니스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한 걸 가지고 실제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어떠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또 모을 것이냐. 그리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러한 일련의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어떠한 산업 영역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과 해석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어떤 수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단계를 고도화하는 기술적인 고도화를 하는 데이터 공학자가 아니라 데이터 과학자, 즉 산업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실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라는 것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양이 필요할까요? 자, 그 다음 장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 처리, 그다음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으로 분석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연결돼야 된다? 바로 의사결정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건데 단편적인 분석만 하는 것은 데이터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에 대한 도구를 좀 개선시키는 것도 데이터 과학자가 아닙니다. 데이터 과학자라는 것은 항상 실험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고 해결점을 마련하고 그 해결점 마련한 걸 가지고 실제 행위에 옮기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소양은 뭐냐? 첫 번째, 바로 통계학, 도구를 잘 다뤄야겠죠. 두 번째, 컴퓨터 과학. 그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통계학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수리를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기기를 다 들춰보잖아요. 근데 그때 내부 구조를 알아갖고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는, 역으로 얘기하면 분석 도구를 좀 더 튜닝을 한다든가 분석 도구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컴퓨터 과학, 그나 분야를 우리가 컴퓨터 과학이라는데 이왕이면 조금 컴퓨터 과학도 필요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응용력이 되겠습니다. 응용력이라고 하면 응용 분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 즉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 문제 해결사, 이 데이터 과학자는요, 첫 번째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요. 그게 바로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도구에 대한 약간의 내부적인 내용까지도 알 수 있는 지식이요. 그게 컴퓨터 과학입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격하게 피팅하게 맞춰주는 사람, 온라인 시켜주는 사람, 이거 바로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칼럼을 보게 되면 어떤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할 때 박사과정 오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너가 인공지능 연구하고 싶니? 내가 그러면 인공지능 박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은 이제 생물학 연구를 하시는데 유전체 연구를 하시거든요. 인공지능으로. 그럼 네가 생물학 박사도 돼야 된다. 그 말을 동시에 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 모두를 위한 AI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두라는 것은 여기서의 뭡니까? 바로 응용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두를 위한 AI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앞서 누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또는 시각화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또 그것에 대해서 분석된 내용들을 또 유통시키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율자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바로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고 그 소양들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이걸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AI의 어떠한 전초적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몸체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분석 이런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그 다음 장표를 보시게 되면 크게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가 다 인식이 됐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모아야 될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한 50%라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30,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게 한 5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석과 시각화는 나머지 한 20, 30%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모을 건가, 무엇을 모을 건가,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위한 AI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조금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게, 산업 영역에 맞게 일련화하고 이것을 자율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즉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는 미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연결 기술이 확장되면서 정말로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뉴딜 정책, 지금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 갖고는 이제는 비즈니스가 풀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된 산업이나 정부에서 가장 큰 방점을 두는 것은 데이터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정보가 사회적 가치 또는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지식 사회였어요. 정보가 조금 가공이 돼서 일반화된 법칙, 그걸 우리가 지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화 수준을 넘어서 지식이 어떠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사회, 또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이걸 우리가 지식 사회라 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경제, 데이터 사회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분석된 결과를 전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창출이 달라지는 사회, 이거 데이터 경제, 데이터 사회라 그러는데, 그때의 통계학이라든가 이러한 모두를 위한 AI 과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바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해법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단순한 요약 정리를 넘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추측 통계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 통계라고 하면 아마 뒷단에 어떤 각 장마다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데이터 연구의 통계적 어휘와 유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 수업 내용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학습할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좀 더 강론적인 내용은 본 수업 내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데이터가 갖는 의미, 앞으로의 산업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 분석이 과연 AI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결합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업은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활용하게 됐는데요. 데이터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드웨어의 발전,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의 다양화,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다양해진 것, 즉 빅데이터의 출현입니다.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과학이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이것을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후 의사결정과 상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고, 데이터 과학자는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